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최종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고자 마음을 먹고 인증 마크들을 살펴보면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등 같은 듯 다른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유기농과 무농약은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기농은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표기할 수 있지만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적정량 사용해도 부착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제품에 두 가지 선택지가 나란히 있다면 유기농이 좀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 전문 인증기관이 존재합니다. 유기농협회, 정부기관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식재료 선택에 있어 유기농 식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GMO 식품에서 먼저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실제 유전자 변형 식품 농산물들은 대량 생산이 쉽고 일반인이 섭취했을 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주위 실험에서는 악영향이 많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유기농산물에 대해 의미 있는 효과가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18에서 69%로 높게 나타났고,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 연구에서는 유기농 식품을 먹는 사람의 암 발병률이 약 25% 정도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해도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농약이라는 것은 모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곤 하지만 환자의 경우에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치유에 큰 나비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유기농 식자재는 일반 식자재에 비해 중금속, 잔류농약이 덜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생충, 벌레들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유기농 식재료는 섭취하시기 전에 식초, 소금 등으로 충분히 세척하시고 잠시 데치는 정도의 조리를 거치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께서는 밖에서 채소를 섭취하실 때에는 생채소보다는 충분히 익힌 채소들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기농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경우 기생충의 걱정으로부터 좀 더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1년에 2번, 6개월에 1번 정도 기생충약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